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식화한 지 20여 년 만에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장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불린다. 개발 비용만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향후 9조 6천억 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개발비의 20%를 분담하며 함께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는 50대를 자국에서 조립 생산하게 된다. 최근 경제 난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의 행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KF-X는 2016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기본 설계 검토, 상세 설계 검토를 거쳐 제작, 조립 단계로 넘어갔다. 최종 조립은 별도로 제작된 전방, 중앙, 주날개, 후방동체 등을 모두 모아 결합하는 단계다. 시제기일로는 2021년 4에서 5월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000여 차례의 비행 시험, 각종 평가 등을 거쳐 이후 순차적으로 120대를 생산해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현재 목표로 하는 KF-X의 성능은 최대 속도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7.7톤이다. 현재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KF-16보다 약간 상위급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F-X는 수십 년간 사용한 노후 기종인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때 밀리터리 덕후들 사이에선 KF-X가 스텔스기로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현재로선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스텔스기에 대한 희망 섞인 시각은 KF-X가 진화적 개발 단계인 블록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온 측면이 있다. 블록 개념은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투기를 더 나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KF-X는 한국 공군이 도입한 최신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E에는 미치지 못하는 4.5세대 전투기가 목표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한국과의 과학기술 역량을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실제로 KF-X 개발에는 국내 국방, 방산 관련 연구소와 업체, 대학 등 15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KF-X에는 20여만 개가 넘는 부품과 구조물, 전자, 기계 장치가 들어간다. 2019년 KF-X 실물 모형이 공개되기 전까지 형상 변경만 9번이 진행됐다. 상세 설계 도면만 12,000장에 이른다. 카이 측은 KF-X의 국산화율은 65% 정도라고 했다. 5년 전 국내 항공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이 40%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룬 셈이다. KF-X의 부정적 시각을 보인 쪽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이 좌초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로 KF-X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 제머 등이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독자 개발을 결정했다. 이후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다. 민간 기업도 힘을 보탰다. 레이더, 적외선 탐색 등은 한화 시스템이 전자파 방해 기술은 LIG X1이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했다. 특히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가장 핵심 장비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그동안 10여 개국만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8월 한화 시스템은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렸다. 1000여 개의 송수신 장치를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성능 평가를 맡은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도 놀랐다는 후문이다. 레이더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됐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남았다. 레이더가 전투기의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제안이 들어왔지만 우리 기술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KF-X 개발에 성공하면 인도네시아 추가 수출을 비롯해 동남아, 중남미 등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열려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다. 이를 위해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담금 조정, 기술 이전 문제 등 인도네시아 측의 추가 요구를 어떻게 풀지가 남아있는 숙제다. 공동 개발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뤄, 발목 KF-X 대당 800억, 수출 경쟁력 확보 숙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KF-X 양산 계획대로라면 대당 가격은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같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대당 가격이 9천억에서 1억 4천만 달러다. KF-X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개발비 8조 7천억 원 중 20%에 달하는 1조 7,333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공동개발에 뛰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5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자칫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금은 5,003억 원이다. 분담금 미납부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납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난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F-X 사업에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과 접촉하며 라팔, 타이푼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특히 프랑스 측은 4.5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 의향도 내비쳤다고 한다. 인도네시아가 최신 전투기를 사들이려는 이유는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공군력 증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KF-X는 2026년 이후가 돼야 양산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성공적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가 미지수인 KF-X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 액수를 낮추고 핵심 기술 이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율 과정이 쉽지 않지만 KF-X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애트리, 킨텍스서 스마트 자주국방 5개 기술 전시, 군통신망, 보안통신, 레이더 등.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8에서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 최신 국방 관련 연구 성과를 일반에 공개한다. 공개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생존성 기술, 양자정보통신 기술, 감시정찰 분야 레이더용 질화갈륨 전력 증폭기 집적 회로 기술, 94GHz 거리 감지, 센서용 실리콘 게르마늄 PLL 기술, 유도무기 체계용 실리콘 반도체 소자 기술 등이다. AI 기반 네트워크 생존성 기술은 국방 관련 광, 전술망, 위성 등 가용 네트워크 통합 운용에 적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영, 클라우드 기반 체계 전환 시 안전한 보안 솔루션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양자 정보통신 기술은 무인 비행기, 드론, 인공위성 통신 분야에 쓸 수 있다.
양자 컴퓨팅으로는 현대 슈퍼컴퓨터로도 연산이 어려운 초고속 계산이 요구되는 군에서 특히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감시정찰 분야 레이더용 겐 MMIC 기술은 출력과 효율이 높아 군수 레이더용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탐지나 추적 레이더,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의 감시정찰 무기체계로 쓰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향후 수출 규제 대응에도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 컴퓨팅용 집적 회로 칩과 양자 통신용 집적화 칩, 94GHz 거리감지 센서용 실리콘 사이즈 PLL 기술은 고해상도 거리감지 정보 획득이 가능해 미래 첨단 무기체계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다. 보안용 이미징 시스템이나 근거리 모션 인식, 차량용 레이더 거리 감지가 가능해 야포나 한포탄용 근접 신관에 적용 가능하다. 본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주도하는 민군기술 협력 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됐다. 유도무기 체계용 실리콘 반도체 소자 기술은 목표물을 감지하거나 추적하기 위해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근적외선 대역 고감도 센서 기술이다. 김명준 원장은 국방 전략의 변화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적 대응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며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로 튼튼한 국방 자립화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애트리는 이번 미래 첨단 국방과학 전시회 참가를 통해 국방과 관련한 최신 우수 연구 성과를 군 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고객에게도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기술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진은 핵심적인 국방 관련 소부장 기술의 국산화로 수출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애트리는 지능화융합연구소 국방 ICT 융합연구실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 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DMC 융합연구단 주축으로 국방 핵심 부품 자립화에 기여하고 있다.